다른 비행기들은 후쿠오카 비주얼을 어떻게 쌌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종사의 비행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그리고 경우들을 리뷰하면서 학습 목적으로 이루어짐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 섬 사이로 레이더 벡터링을 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레이더 미니멈 1800피트까지 내린 후에 관제해서 물어보겠죠. 리폴 런웨이 인사이드. 이 공간 안에서 런웨이 인사이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현재 고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1800피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도 마찬가지로 섬 사이 안의 공간으로 레이더 벡터링이 돼서 여기서도 고도는 1800피트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 사이 공간 안에서 리폴 런웨이 인사이드 해서 런웨이 인사이드 하면 클리어 포 비주얼 런웨이 3, 4가 주어집니다. 앞서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쪽 부분에 레이더 벡터 링 고도 미니멈이 굉장히 높습니다. 5000, 4000이기 때문에 굳이 트래픽을 아래로 크게 돌리지 않고 활주로에 시정이 좋은 날에는 미니멈을 내려서 런웨이를 보여서 이쪽 45도 이쪽 다운윈드 패턴으로 돌려서 내리게 하는 모습을 하고요. 서클링을 만약에 쏘게 한다면 이쪽에 서클링을 주지는 않지만 업윈드와 여기에 업윈드와 그리고 런웨이를 보고 돌아서 내려라 해서 뜨는 트래픽과 겹치기 때문에 서클링은 지양한다. 그래서 보통 후쿠오카는 시정이 좋으면 무슨 어퍼치를 쏜다? 비주얼 어퍼치 사용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 시정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서클링을 사용하지 않고 나가는 트래픽과 겹치기 때문에 보통 아래로 이렇게 또 벡터링을 해서 남쪽에서 RNAV나 ILS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다운윈드로 들어가는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800피트로 들어왔고요. 다운윈드로 진입할 때는 후쿠오카 돔과 그리고 이 부분 첫 번째 항구 사이로 들어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바깥의 선이 3마일 그리고 안쪽 선이 2마일 다운윈드 폭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쿠오카 돔과 첫 번째 호수 후쿠오카 성에 있는 호수를 통과해서 산을 끼고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2마일과 3마일 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비행기들이 다운윈드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후쿠오카 돔과 그리고 2마일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들어와서 2마일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죠. 다운윈드 폭은 좀 전에 들어왔던 비행기는 2.5마일선으로 들어왔고요. 이 비행기는 2마일선에 붙어서 들어온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픽스 페이지에 2마일과 3마일을 그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앞에 보이는 산 안에 보이는 헤딩을 보고 여기 같은 경우 호수를 따라가면 2마일이 된다. 또한 하얀색 기차역을 따라가면 3마일이 된다. 그리고 호수와 기차역의 사이에 흰색 건물을 따라가면 2.5마일의 다운윈드를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비행기의 다운윈드 진입을 보면 돔과 2마일 안쪽으로 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3마일 선을 따라 들어오다가 다운윈드를 그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3마일 선을 어떻게 봤냐? 지상 침조점은 기차역을 따라 들어오는 3마일을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비행기는 돔과 첫 번째 항구 사이 3마일 선을 또 따라 들어오죠. 이 비행기는 3마일 선을 쭉 따라 들어와서 2.5마일 선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 비행기는 미리 들어오지 않고 거의 업인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면 후쿠오카 돔과 호수 그 다음에 산을 약간 넘어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요. 3마일과 2마일 선 안으로 들어왔고 제 생각엔 아마도 여기 픽스 페이지를 그려놔서 거기가 겹치는 부분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2.5마일 선에 들어와 있고 헤딩은 산과 호수 사이에 있는 하얀색 건물을 향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레이더 벡터링 미니멈은 1800피트고요. 트래픽 패턴 고도는 1500피트이기 때문에 트래픽 패턴 고도에 들어오기 전에 1500피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유는 뜨는 트래픽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찔러 들어가면서 2마일 선에 겹치니까 나가면서 약간 2.2마일 선을 그리고 있고요. 고도를 보시면 1500피트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래픽은 트래픽 패턴 고도에 들어올 때 보시는 바와 같이 1500피트로 만들어서 들어왔다. 다음 트래픽은 트래픽 패턴 고도에 진입할 때 진입했죠? 고도는 1500피트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들어온 트래픽도 보면 1500피트를 만들어서 들어왔다 라는 부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윈드 포인트를 보시면
기차역 3마일과 호수 2마일 사이 2.5마일을 헤딩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트래픽도 언제 내려갈 것이냐, 5마일에 1500피트이기 때문에 5마일에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 5마일을 계산해보면 파이널만큼 나간다, 2마일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2마일 나갔고 2마일 그리고 원에 돌 때 3마일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5마일이 된다. 그래서 1500피트지만 아직 디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내려가겠죠. 돌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네, 여기 있죠. 네, 1463피트 이제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면 되냐? NHK 안테나는 여기 있고요. 실제 비행할 때 보시기에는 많이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2마일 타겟으로 잡았던 호수와 앞에 있는 호수 사이에 이 빨간색 원이 골프장이고요. 호수와 호수 사이 골프장을 위로 가면 호수가 또 하나 보이고, 그리고 왼쪽에 야구 경기장을 끼고 돌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을 또 보면 다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보시면 기차역 3마일 포인트 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돌면서 골프장 위로 호수와 호수 사이에 호수를 헤딩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야구장을 또 끼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네, 호수와 호수 사이 골프장 그리고 호수를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비행기는 3마일에서 2마일 쪽으로 찔러 들어왔는데 요 사이에 보통 들어왔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호수를 헤딩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야구장을 왼쪽으로 끼는 패턴을 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공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엔 비슷한 모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트래픽도 2마일 타겟 호수와 앞에 있는 호수 사이에 골프장을 위에 두고 호수를 위로 지나면서 왼쪽 야구장을 왼쪽으로 끼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래픽도 호수와 호수 사이 골프장, 호수를 헤딩으로 두고 왼쪽에 야구 경기장을 끼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똑같은 패턴을 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안쪽으로 사실 좀 더 들어갔는데요. 호수와 호수 골프장이 여기 있고요. NHK 안테나는 이쪽 부분에 있고 2마일 3마일 선이고 2마일 선을 쭉 따라 들어오다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걸 보고 알 수 있고요. 아까 호수와 호수 보통 이쪽 패턴으로 들어왔는데 약간 야구장을 오른쪽으로 해서 보고 들어가는 패턴을 그리고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고도는 1200피트 타겟으로 잡기 때문에 요쯤 왔을 때는 우리가 1200이면 높겠구나, 약 1100 정도면 되겠구나, 그리고 더 안쪽에 들어오면 타겟 1마일 파이널로 잡기 때문에 900피트이면 우리가 노멀이겠구나, 900피트보다 높으면 우리가 높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타겟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스에 들어왔을 때 살짝 지났는데 약 900피트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트랙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도를 거기에 맞춰서 내려간 게 되겠고요. 이 트래픽이 파이널에 갔을 때는 몇 피트냐? 거의 1마일 타겟으로 잡기 때문에 고도를 보시면 결국에는 원래 600으로 우리가 타겟이 들어왔지만 살짝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 500피트가 된 거를 보고 알 수 있고요. 이 베이스부터는 활주로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 이 트래픽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거의 2마일 선을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다가 노란색 보이시죠? 1마일, 2마일, 3마일 선이고요. 그 2마일 선 거의 끝으로 붙어서 들어왔다는 걸 보고 알 수 있고요. 보통 트래픽 들어오는 공간은 2마일 타겟 호수와 이 호수 사이에 골프장 위로 호수를 지나 요 사이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이 트래픽 여기로 들어갔고, 여기면 여긴 1200이지만 여기는 한 900피트 정도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알 수 있고요. 고도를 보시면 1000피트니까 뭐 약 900피트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도 방금 이 트래픽인데 여기서 1000피트였으니까 돌아가서는 1마일 파이널이기 때문에 300피트 정도가 나오면 스테빌라이즈 되겠다라는 걸 보고 300피트 알 수 있고요. 다른 트래픽도 이렇게 보시면 2마일 3마일 2마일 선을 따라 쭉 들어오고 들어가면서 베이스턴이 됐을 때 얼마다? 약 1200피트다. 하지만 이 트래픽을 보시면 안쪽으로 잘라 들어갔는데 여기 보이시죠? 안쪽으로 잘라 들어갔는데 1400피트가 됐고요. 이거는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높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냐, 미리 조금 좀 더 높다는 걸 알고 내려가면 되고요. 결국에는 베이스 턴이 됐을 때는 1200피트를 만들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진입 때 고도는 얼마다? 대부분 트래픽들이 다 1200피트 보이시죠? 1200피트. 다른 트래픽도 아까 그 베이스 턴에 1200피트여서 파이널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600피트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트래픽도 2마일 3마일 사이 2.5마일로 들어와서 베이스에 됐을 때 고도는 보시면 이 트래픽은 좀 특이합니다. 1500피트를 가르치고 있죠. 요 모양은 요 트래픽만 다른 트래픽과 다르게 다른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사각형 모양의 트래픽 패턴을 그리는데 요 항공기만 보시면 U자형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보통 베이스턴을 돌면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고도를 보시면 1500비트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래픽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MD에 이런 모양으로 그린 것 같아요. MD에 이 항공기가 아마 카테고리 델타 항공기일 거고요. 그래서 클리어런스를 5.28마일까지 활주로부터 보장받기 때문에 픽스페이지에 어떻게 넣는지 확실히 저희가 예상할 수 없지만 5마일 혹은 5.2마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 선까지 베이스 다운인데서 쭉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클리어런스 보장받는 공간 안까지 쭉 멀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 4마일이나 5마일 선 요 안쪽에서 이렇게 돌고 파이널로 보면서 그때 마일을 맞춰서 내려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운인드 패턴을 쭉 이어서 베이스턴을 했는데도 고도를 보시면 내려가지 않고 있죠. 아마도 ND에 뭐 4마일, 3마일, 2마일, 1마일 이렇게 그려서 4마일 선을 지난 후에 이렇게 1200그때 보시면 내려간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래픽은 다른 트래픽과 다르게 직사각형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라 쭉 내려와서 클리어런스 보장하는 공간 안에서 마일을 보고 파이널로 얼라인을 하면서 내려가는 방법을 썼고요. 이 방법의 특징은 파이널을 최대한 길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모양은 좀 더 다른 트래픽과 다르지만 이런 방법도 사용하는 주종사가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마일과 2마일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900비트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모든 트래픽들이 결국에는 베이스턴일 때 1200비트 정도의 고도를 갖는다. 베이스 있죠? 그래서 얼마다 1200비트를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턴을 돌 때 우리가 하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고요. 고속도로인지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로고요. 안쪽에 있는 게 강인데 파이널에서 강을 따라 들어가면 쉽다. 그리고 파이널 턴 시점을 여기 보시는 이 야구 경기장을 끼고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즈 됐을 때 대부분 2마일 파이널 타깃이기 때문에 600비트다 라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도로는 넘어가지 말아라. 이쪽에 터레인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강을 따라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파이널 스테빌라이즈 됐을 때 2마일 타깃이기 때문에 600비트다. 다른 트래픽도 1200비트에서 야구 경기장을 끼고 돌면서 쭉 들어가면서 강을 따라서 도로 안쪽으로, 그래서 스테빌라이즈 됐을 때 약 600비트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간색 도로 안쪽에 강을 따라서 들어서 스테빌라이즈 되면 몇 비트다? 600비트다. 2마일 타겟 파이널이다. 모든 트래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김해 서클링이나 후쿠오카 비주얼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커먼 에러, 공통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여기가 이제 야구 경기장을 왼쪽에 꼈을 때 활주로를 인사이드 떼고 두 명의 조종사가 이제 보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빠삐를 보니까 투 레드 투 화이트가 나왔습니다. 온 글라이드 패스인데, 그런데 여기서 파이널 턴을 하면서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뱅크를 주고 들어갔다가 이 부분을 해서 롤아웃을 하면서 피치를 들어서 올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뱅크를 줬다 파이널로 들어가면서 롤아웃을 하면서 피치를 드는, 그러니까 피치를 얹어서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이 피치를 얹어서 올리는 이 조종사의 습성 때문에 대부분 온글라이드여도 파이널에 가면 3 화이트 1 레드 살짝 높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경향 플러스 돌 때 많은 조종사들이 오토 트로틀을 끊지 않기 때문에 오토 파일럿만 끄는 상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치를 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때 피치를 살짝 들면 파워가 오토로 속도가 떨어지는 걸 감지해서 파워가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고요. 롤아웃 후에 우웅 파워가 많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주종사가 피치가 드는 현상이 생기면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높아지는 경향이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그런 패턴의 비행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끊으셨다면 파워 또한 매뉴얼로 끊어서 그 이제 과하게 오토 파워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커먼 에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요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 600비트 스테빌라이즈 됐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고요. 다음 요걸 보시면 보통 이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2마일 선을 따라 쭉 들어와서 뭐 2마일 타겟을 잡고 내리는 조종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는 타겟이 1200비트를 타겟으로 들어올 텐데
오늘 다른 날과 달리 이 다운윈드에서 크로스윈드가 굉장히 심하고, 이거는 베이스에 분명히 배풍으로 작용해서 파이널 턴대 보이는 바와 같이 오버슛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평소에 이마일로 들어오던 조종사가 이 하늘색 선을 3마일 선을 따라서 조금 여유있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유는 베이스 공간을 많이 잡아서 파이널 선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운윈드 폭을 넓게 벌리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것은 뭐 좋은 어떤 플래닝입니다. 하지만 이 파이널의 오버슛을 미리 너무 플래닝한 나머지 픽세이션이 돼서 보통 우리 포인트는 내려가는 포인트를 돌면서 내려갔죠. 그런데 1마일을 다운윈드 폭을 늘렸는데, 그러면 이 포인트를 조절해서 내려간 후에 이쯤에 내려가야 되는데 픽세이션 된 나머지 내려가는 포인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베이스에서는 1200이 아니라 900피트에 도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300피트 정도 낮아져서 GPWS가 울리거나 뭐 터레인이 울리거나 GPWS 워닝이나 코션이 울리는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파이널 턴의 오버슛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스에서 테일윈드가 많이 불 것을 고려해서 다운윈드 폭을 넓게 잡았는데 픽세이션 된 나머지 내려가는 포인트에 대한 거리 계산을 잘못해서 베이스에서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베이스에서의 타겟 고도를 우리가 잡고 항상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플래닝의 베이스 고도가 이제 여기서 1200이었고요. 우리가 바람이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1200이 되면 내가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뒤로 밀리게 되면 내가 1200이 되면 나는 낮구나. 이 타겟을 기준으로 또한 높다 낮다 라는 것을 비교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의 커먼 에러를 또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상 서클링에 대한 다른 항공사 어프로치를 살펴보고 또 공통 실수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주얼이나 또 기밀 서클링을 쏘실 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